자,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준비하고 그러느라 시간이 많이 좀 소비가 됐어요. 이제 오늘 주되게 할 거는 사례 연구에서 사례 연구 파트에서 이 진입구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진입구를 잘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진입구를 들어가는 요령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나가도록 하죠. 어떻게 하면 사례에서 정확하게 진입구를 들어갈 수 있는지. 진입구 개념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담사들이 계속 진입구를 못 찾고 헤매고 있어요. 진입구 개념이 뭔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구를 써봐라 했더니 엉뚱한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상담을 이렇게 진행할 거다, 혹은 상담을 뭐 이런 방식으로 해보겠다, 저런 방식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진입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사례가 됐던, 아무리 쉬운 사례가 됐던, 뭐 좀 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형으로 들어온다면 그 상담 사례를 봐도 이게 진입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엉뚱한 얘기하기 마련이죠. 근데 진입구 개념이 분명하고 내가 진입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계획이 있으면 아주 간단한 사례라도 아주 잘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목표가 되겠어요. 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고 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진입구 개념부터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죠. 진입구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입구 개념을 한 번씩 얘기를 해보실까요? 나는 진입구를 뭐라고 생각한다.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들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줘 보세요. 진입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작업. 그냥 입구죠, 입구. 들어가는 입구.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입구를 찾느냐, 이게 개념이에요. 진입구가 피상담자의 마음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내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상담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상담 계획이 아니고 상담 방법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악순환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진입구는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간 입구로 이 사람이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입구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진입구가 잘 안 돼 있으면 상담 단계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진입구가 안 된다, 이건 도대체 뭐의 문제일까요? 진입구가 안 된다, 이 문제는 상담의 개론이 있고 원리는 단계를 보여주는 거고, 역동성은 그 단계를 설명하는데 상담 방법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해하라, 말하라, 행하라 해서 사랑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안 돼요.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러한 상담의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금 실습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강의에서 이 진입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진입구를 못 찾을 줄은 몰랐어요. 진입구를 하면서 다 찾을 줄 알았더니 잘 안 되네. 어렵네. 그 다음에 진입구를 통해서 이해하라.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다음에 타에 의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료 수집이나 전제의 문제나 수집 과정이나 성경적 조직하는 이런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아마 상담 케이스 자체가 상담을 원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는 뭐 대화가 쉽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이끌려온다든지 어려움 때문에 오는 그런 경우 때문에 이 사랑하라가 더 잘 또 필요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라 부분에서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관계 성립 기술 해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관계를 성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적이 있는 용납, 그래서 받아주는 것이고, 성육신적인 관계 형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듯이 우리가 피상담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진입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구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헤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입구를 각각의 우리의 과정 중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한 단계를 이제 넘어갈 때에도 기본적인 차트로 한번 보죠. 차트 1로 부분을 설명을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당신은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역을 찾는데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또 우리가 또 극복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또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래서 무슨 영역인가, 처음에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이러한 과정이 되겠고, 그러한 과정은 하나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문제를 대입하는 여러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삶의 영역이 있을 때 이 영역 속에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를 알아가는 거죠. 이게 진입구를 찾는 부분이에요. 무슨 영역이 있는지를 들어가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두드려 볼까? 어느 쪽으로 갈까?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사례 해석에서 나타내고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약해요. 사례 해석. 사례 해석에서 사용하는 첫 번째 뭘 먼저 했죠? 진입구를 먼저 했나? 사례 해석을 해나갈 때 악순환 문제입니다. 악순환, 그 다음에 진입구, 그 다음에 상담 방향, 네 번째 선순환. 네 가지 과정, 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순환과 선순환은 잘 찾았고 상담 방향도 이제 조금 하니까 어느 정도 잘 찾았어요. 근데 제일 안 되는 부분은 진입구예요. 진입구가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진입구 부분을 계속 잘 보완해서 그래서 상담 문제를 해결해 나가 보도록 하죠. 상담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이거가 안 되면 실제 사례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실제 사례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쉬워요. 너무 정보가 적어요. 그래서 진입구를 못 찾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입구를, 딱딱 발견하는 것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꾸는 자, 사모님이 올려주셨는데, 이문숙 사모님? 이문숙 사모님, 네. 예. 이거 뭘로 올리신 거죠? 그 네이버 거기 그 상담센터의 첫 번째 칸인 그 고민란이가 거기 들어가서 찾았는데요. 아, 근데 이제 우리 그 실습 과정에서는 뭐에 해당하는 의미로 이걸 올리셨죠? 커리큘럼상? 그 상담, 그 3급 상담사 필수 활동으로 올리셨나요? 아니요, 2급 상담사 필수 활동 20개인가 이렇게 있군요. 2급 상담사 필수 활동이요? 예. 1급은 지난번에 했거든요. 사모님은 3급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3급인데요. 학기도 지금 5학기 마지막 한 과목 남았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사모님이 2급에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 급 실습을 시작하신 건 아닌 거죠? 예. 자격 시험은 합격하셨죠? 예. 근데 아직 2급 실습을 시작하지 않으셨고, 예. 그러면은 뭐에 해당하냐 하면은 3급, 2급, 1급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져요. 3급은 주제 하나를 다루고 2급은 이제 2개를 다루고 1급은 3개 이상을 다루는 거라서요. 3급이 2급을 해버리면 안 되고 2급이 3급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이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3급으로 하는지 2급으로 하는지를 꼭 이제 자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3급, 2급 실습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일한 사례를 항상 2가지 주제를 찾아서 진행하게 돼서 간단하게 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급은 간단하게 답하죠. 주제 하나만 다룰 거니까. 그러면 다른 걸 다 정리하고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완료도 안 돼 있고 뭐 미완료가 많으신 그 완료가 중요해요. 그게 안 되면은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의미라서 계속 뭔가 이제 또 하면 할수록 이게 교정되지 못한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미완료된 게 완료된 게 4개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완료하셔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놨는데 목사님이 안 보셨는지 아직 그거 먼저 완료할게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담 일정에도 이거 다 완료하셔야 돼요. 이걸 완료를 안 했더니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거 제목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한두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 상담을 잘 마치고 그 다음 상담을 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자. 여기 다 이거 미완료, 미완료 다 떴어요. 미완료 뜬 상태에서 상담란에 가서 열심히 이게 상담을 하는 게 이게 그리고 상담란에도 2급인지 3급인지 자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답변도 네이버에서 직접 올려보세요. 답변을 달 때도 답변 단 걸 우리한테 가지고 오세요. 실습에서는 여기 우리 사이트에 먼저 올릴 수도 있었는데 활동에 넘어가셔서는 직접 달아보세요. 그래서 피드백을 좀 느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잘못 달면 막 안 좋은 악플이 달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야, 이런 분야가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용기 있게 깨달아 보셔야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이디를 갖게 하는 거는 중간에 이제 다른 그런 경험들 때문인데 이걸 우리 아이디로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끝을 내니까 정말 남는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상담을 한 그런 어떤 자신의 그런 역사인데 이걸 그만하려고 하니까 정말 거품처럼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시지 않도록 가능한 여러분 자신이 우리 소원상담센터를 떠나도 어디선가 또 누군가를 돕는 그런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리게 하려고 자립을 좀 시켜야겠다,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립. 그래서 네이버에 자기 아이디를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세계를 펼쳐 나가 보세요. 프리랜서 상담사로, 물론 우리 상담센터도 되지만 조이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상담을 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개별적으로 네이버에서 상담을 받아서 임의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다 그냥 외부로 해서 올리세요. 그게 조이풀이든 혹은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거든 교회에서 상담하는 거든 관여하지 않을게요. 다만 우리 센터에서 등록을 받아서 한 상담만 그냥 외부자를 빼고 하시면 되겠고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올리는 거는 답변은 전부 여기에만 달고 올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다 올리신 걸 다루세요. 사모님 이해가 되셨죠? 네. 사모님 이거 네이버에 올리신 답변이세요? 아니요, 안 올렸어요. 왜 네이버에 직접 올리시기에는 좀 자신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다른 데는 전에 3급 시습할 때 목사님 댓글을 달아주시던데 이거는 안 다루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목사님 여기 제가 올린 거는 목사님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조언을 받고 좀 더 배운 다음에 나중 거 이제 이거 가면 어떨까요? 저 이거 올려놓은 거는 그냥 올려놓은 건 놔두시고 앞으로만 바꾸시면 되는데요. 예. 저 실습 보이시죠? 실습. 예. 실습에서는 제가 다 수정을 해드려요. 그런데 필수 활동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정을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실습으로 가져가서 조금 더 지도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다 올려놓은 거 가지고 실습으로 갈게요. 근데 실습은 다 하신 거 아니세요? 다 했는데요. 여기다 올려놓은 실습을 더 하고 싶으세요? 아직 조금 자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요? 옛날에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개는 다 맞추셨는데, 10개는 맞추셨는데, 이제 상담 커리큘럼상 상담 답변 10개 하고, 상담 진행도 10개를 했고, 그래서 상담 실습은 이미 마치셨어요. 그런데 필수 활동인데 자신이 없다, 이거네요. 예. 어떻게 하면 좋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다시 실습을 하고 싶다. 그게 이제 한 1년 전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쓰려고 보니까 또 다시 새로운 것이 돼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이것 좀 지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또 애매한 문제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또 다시 실습을 반복한다. 이걸 허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한번 좀 해볼게요. 이거를, 예. 허용을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진입구나 뭐 상담 뭐 계획 이런 걸 배우면서요. 네, 조금 더 새롭게 그것도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근데 아직까지 확실히 그 진입 목사님 말씀 진입구라든지 상담 계획 이런 게 아직은 확실히 안 잡혀져가지고 그래서 이 공부하고 완전히 잡혀지면은 그거 쓰는 것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이게 일종의 실습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강의 신청에서도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상담 실습, 자격시험을 봐야 시험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격고시를 봐야 이제 실습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식이 준비됐다. 자격시험을 본 다음에 이제 상담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 실습을 했는데 상급 신청을 했어요. 적립금을 내고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옛날 기록이긴 한데 그래서 이걸 했어요. 해가지고 커리큘럼상 이거를 끝냈어요. 그런데 필수 활동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실습을 하겠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흐름상 어떤 의미냐면 실습을 다시 신청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습을 내가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하신다면 길은 뭐냐면은 다시 상담 실습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습을 다시 반복하겠다. 그러면은 상담 답변도 다시 체크를 해드리고 상담 진행도 10명 다시 하고, 그런데 이 중에서 나는 상담 진행 10명을 다시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네이버 지식인만 필요하지 이것만 한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사모님?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두 개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만 체크를 받고 싶으신 건가요? 답변만 한번 받아봤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갈게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이거는 진짜 완전 처음이니까 이제 애를 써서 이제 계속 반복했던 부분이고, 이쪽 부분으로 가서는 이거를 상호 체크로 바꾸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조언 체크.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거는 제가 할 때까지 계속 또 수정하고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때의 경험은 그걸로 끝내고, 이거 실습을 반복한다는 게 여간 또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이 중에서 요것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한 도움은 조언 체크, 조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리고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그냥 완전히 실습 처음 할 때처럼
봐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 정도로 해서는 조언 체크나 이제 질문 응답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것도 다른 분들도 해당하는 걸로 해서 답변 10회, 상담 진행 10회 여기서는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올리고 봐달라 이렇게 하시면은 뭘 봐달라고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질문을 하셔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답변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자, 그렇게 하셔서 아까 무슨 얘기 하다가 말았냐면은 커리큘럼상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상 의미로 다른 분들도 자기 확인하세요. 상담 실습 10회, 상담 진행 10회의 완료가 돼야 끝나는 거예요. 완료가 안 되면 이 실습이 끝난 게 아닙니다.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실수를 반복하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필수활동. 필수활동에서는 저한테 물어보세요. 또 조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조원한테 좀 봐달라고 하셔도 되겠고. 그래서 답변,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고, 필수활동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후는 그냥 무제한이에요. 이걸 10회를 하건 100회를 하건 뭐 200회를 하건 상관없어요. 상담 진행도 그렇게 하면서 상담료를 올릴 수가 있어요. 적절한 어떤 수준이 되면 상담료를 이렇게 올리는 걸로 해서 필수활동을 쭉 진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2급에 도전하겠다. 그럼 이제 주제 2개를 다루는 거예요. 주제 2개를 다루는 상담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2급반 강의 과목을 듣고 나서 시험 보고 합격한 다음에 상담 실습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가지 주제,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딱 2가지의 그런 어떤 답변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상담에서도 그렇게 돼요. 2가지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1급은 3가지, 4가지, 5가지. 그 사람이 6가지 문제가 있으면 6가지도 계속 얘기를 해줘요. 계속 돌아가면서. 그럼 이제 1급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쭉 가는 거예요. 난이도가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감안을 하셔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문숙 사모님 또 사례 보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다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유네스더 선교사님도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네, 저는 실습은 마치고 네. 필수에서 활동. 네. 답변도 했고요. 10개를. 네. 그 다음에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담 진행을 10명도 하셨잖아요. 네네. 아니, 상담 진행, 답변 10개를 다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잘 하셨어요. 상담 진행 답변. 그거는 11개째. 네네. 이거는 계속 하시면 돼요. 네. 상담란에 올리는 답변인데, 이걸 하셨다고요? 잠깐만요. 왜 이게 검색이 안 되지? 분명히 하셨는데 검색이 안 되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10개를 올리시면 되겠고, 10개를 올릴 때 네이버 개인 아이디 만드셨어요? 사모님? 선교사님? 네, 만들었어요. 네.
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직접 답을 달아보시니까, 아니, 그 답변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답변 채택이 된 것도 있고요. 네. 네, 근데 실제적인 그 상담 신청은 안 왔지만, 실제적으로 답변을 해보니까, 예. 진입구, 목사님, 그 다른 얘기인데, 그 진입구에 대한 저의 이해가, 네. 그 문제인식 단계에서 진짜 문제, 그러니까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진짜 문제가 진입구죠. 네네. 아니요. 악순환을 만들어낸 진짜 문제가 진입구는 아니에요. 진입구는 뭐냐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게 진입구예요. 진짜 문제, 가짜 문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문을 열려면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 그러면 문을 열고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진짜 문제를 인식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영역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 상담센터에서의 경험들이 많이 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입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미니스트리에 있고 그 다음에 대화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그건 진입구가 이미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진입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입구가 열려져 있으니까. 진입구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깊은 걸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 방향이고 선순환이고. 그리고 그런 진입구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욕구에서 이제 진짜 문제, 진짜 욕구, 그냥 그 자체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게 진입구랑 개념이 완전 달라요. 진입구는 완전히 초기예요, 초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진입구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센터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상담을 하는 사람, 상담센터 오지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님도 그런 얘기 질문에 답변해 주셨는데, 질문에 써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피상담자가 마음을 열고 나올 때 더 좋은 게 아니라 나오지 않는 자들, 상담이 필요한다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문제인식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바라지 않는 자, 그런데 그런 경우 상담을 못, 이런 경우에 진입구가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나아가 돕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진입구가 필요해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진입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네. 진입구는 아주 초기에 쓰는 용어예요. 깊은 문제, 뭐 근원적 문제 이런 거랑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더 근원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이미 진입구 자체의 의미를 상실해서 그거는 그냥 진짜 문제를 찾는다. 뭐. 그것도 진입구의 일종이기는 한데 말하자면 더 들어가는 모든 게 다 진입구일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진입구라는 개념은 더 이상 이 진입구 개념과 동일시가 되지 않아요. 너무 전문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꾸 생각을 하면 이걸 놓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점차 변해지면서 의미가 이제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구는 사용이 되지만 더 이상 깊은 수준의 진입구는 진입구라고 하지 않는다. 그건 그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뭐 찾기, 뭐 이해, 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렇게 전화 상담 요청해서 하시는 분들은 네. 그거는 자기네가 말하려고 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특별한 진입구가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자기가 막 말하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그렇죠. 그분들은 특별한 진입구를 찾을 필요가 없는데 이제 다만 그럴 때는 무슨 말을 하는 게 더 중요한가 이제 이런 것에 진입구의 의미가 있어요. 들어가기가 어렵지는 않은데 얘기만 듣는데 진입구를 못 찾으니까 얘기만 듣다가 끝나는 거예요. 빨리 내 문제를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 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다 보여줄 테니까 묻기만 하면 내가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빨리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3회기, 4회기를 했는데도 못 찾아버리면 그 다음엔 이 사람은 내 문제가 뭔지 잘 몰라 하니까 상담이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 속에서 그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걸 하는 게 진입구의 효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을 안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효과를 갖게 하는 거. 둘 다 마음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는 적극적으로 말하는 피상담자의 경우에도 진입구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말하지 않는 피상담자에게도 진입구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 주로 사용된다. 중간 혹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이런 거는 진입구 개념은 맞기는 맞는데 그걸 꼭 진입구라고 더 이상 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까 윤에스더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윤에스 상담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입구 개념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더 이상 그렇게 진입구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진입구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초기에 표면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의식이 없는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거. 자기 딸인데 딸의 진입구를 못 찾으니까 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인데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남편 진입구를 못 찾으니까 남편이랑 얘기를 못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시누이, 올케 진입구를 못 찾아서 얘기를 못해요. 같은 우리 순, 구역원, 성도 진입구를 못 찾아서 얘기를 못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진입구의 필요성의 문제가 되겠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상담사가 하는 말이 당연히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는 다 진입구에 대한 문제예요. 목사님, 여기 교재를 보니까 그 진입구가 네. 현재 피상담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또 지금 피상담자를 꽉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을 뜻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피상담자가 힘들어하는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부분이지 욕구를 말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잘 얘기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그 피상담자가 욕구가 발견되기 전에 꽉 붙들고 있어서 네. 나타나는 것은 악순환이고 꽉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은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진입구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면
딸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딸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딸이 결국은 자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딸 얘기만 열심히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결국은 자신과 연계돼 있어서 자신의 어떤 피해의식, 또 자신의 어렸을 때 아팠던 감정, 이런 걸 다루는 게 좋을까요? 자신을 그렇죠. 그게 진입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얘기가 있을 때 이 얘기도 한 번 했을 거고 이 얘기도 한 번 했는데 딸 얘기만 열심히 다루는 게 진입구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자신에게로 와서 이걸 하는 게 이게 진짜 진입구가 되고 그러면 얘기가 아주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말을 안 해요. 뭐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뭐가 부족한 게 하나가 보였어요. 자기는 아무 문제 학생인데 뭐 공부도 잘하고 뭐 학교 생활도 좋고 근데 요만큼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은 뭐 짝사랑하는 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언뜻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상담자가 캐치를 했어요. 아, 이 학생의 진입구로는 이성교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짝사랑을 어떻게 하면 성공해 볼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진입구가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뭐 전혀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진입구라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를 꽉 잡고 있고 그의 관심사고 또 은연중에 그 사람한테 그걸 붙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 진짜 이유를 안다면 잘 도와줄 수 있는 거네요. 그게 진짜 이유라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지 진짜 이유다, 가짜 이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다, 가짜 이유다 이거는 더 깊은 수준에서 다루는 얘기예요. 더 깊은 수준. 이 안 수준에서 보이는 게 그게 진짜 이유, 가짜 이유지 여기서 보이는 거는 그냥 진입구예요. 그래서 문제를 진입구는 그냥 사랑하라의 일종이에요. 사랑하라의 한 부분이에요. 이해하라 속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성경적으로 조직하고 이런 것들이 더 깊이 들어가는 이해의 문제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변화를 위한 과정이니까 말하라 행하라.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 혹은 그 다음 의미에서 이제 하면 되겠고 진입구와 이런 자료 수집의 과정을 좀 구별을 하셔야 진입구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갑자기 이제 진입구 질문을 하셔서 진입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드렸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써 드릴 텐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런 오해를 해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근데 상담자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설명을 못 해요. 욕구에서 은혜로 변화되는 삶과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자기가 씨름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울며 기도하며 관계성을 맺는 거 이런 것들 그러면 울며 기도하며 왜 울었을까요? 전통적인 방식에서 왜 운다고 생각하세요? 눈물이 왜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나에게 좀 상황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나한테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투쟁
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을 울며 기도하는 건 이거는 그 속에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기도원에 가요. 그리고 매일 집에 와서 아들을 때려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매일 회개, 매일 울어요. 매일 기도원 가서 울어요. 그리고 매일 와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든 전통적인 발목에서 울던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서 뭐 아무리 많이 운다 하더라도 감정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기도 속에서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종종 뭐 기도원에서 설교를 해주죠. 설교 속에서 무슨 설교가 있냐면은 회개의 설교가 있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기도원은 좀 제대로 된 기도원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울기만 하라고 하는 기도원은 뭐 제대로 된 기도원이 아닌데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기도원은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회개할 거를 회개해라. 그러면 회개할 거리를 회개한다는 자체가 그게 뭐겠어요? 그게 욕구인 거예요. 요소들을 다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전통적인 방식과 이 성경적인 방식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오던 것의 의미를 성경적 방식은 아주 구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의미를 가지면 다음에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고 회개를 해도 뭘 회개를 해야 되며 그게 사건에 대한 회개, 경험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근원적인 의지에 대한 회개, 자기의 어떤 인생의 목표,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런 게 이제 욕구에 대한 변화고 그런 욕구의 변화가 있어야 은혜로 더 나아가고 은혜도 그럼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할 때 은혜를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게 잘 모를 때는 그냥 뭐 그러기 위해서 30분 찬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설교도 들어야 되고 부흥회도 해야 되고 사경회도 해야 되고 성경 쓰기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잡다하게 붙는 게 많아요. 의미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 상담을 통해서 이게 정리가 되면 이 요소를 집약할 수 있어요. 아, 여기 핵심은 감정이고 핵심은 욕구구나. 그러면 집약하면 그냥 짧은 묵상 하나만으로도 이제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뭐 우리 딸 아이와 관계를 회복하는데 3박 4일 기도원에 갔다 와야만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잠깐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면 그러면 아주 이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그런 간편한 게 되니까 적용을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을 줄여요. 은혜에 더욱 집중하고 과정에 더욱 과정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이 맞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이런 것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뭐 좀 빙빙 돌아가는 게 많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 상담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단거리를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최적의 상황을 유지를 해야 돼요. 신자들은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된다고. 다음에 또 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불신자는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상담은 신자에게도 아주 축약해서 불신자에게도 확장해서 이런 거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깊은 기도의 의미는 이걸 오해하실 수 있는데 눈물을 흘리는 만약 감정 상태에 있으면 그런 게 나와요. 그걸 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감정에 북받치면 눈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그냥 깊은 기도는 은혜에 관한 묵상을 하게 되면 깊은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학교,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이 참 그런 걸 잘 보여주는데, 그냥 자기의 그런 어떤 것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묵상.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깊은 기도가 되는 거죠.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깨닫게 되니까. 중보기도, 그 다음에 주권, 이런 것들도 전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이룰 수 없어, 이런 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무엘도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으니까, 선순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선순환이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또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이거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 하셔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럼 이건 좀 뭔가 분리되는 거죠. 내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 그러면 종속적인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기도도 기도대로 하게 하시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라,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만드셨지만 이제 인간을 통해서 또 찬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렇게 선순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상담사들의 노력과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주권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아니고, 기도와 도움이 주권과 연결되는 상호작용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주권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지배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참여한다, 또 그럴 때 나도 더 기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에 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문제는 진입구에 관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제가 또 나중에 시간 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악순환은 발견은 잘 되지만 진입구를 잘 발견을 못해서 진입구의 개념을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담란에 이제 올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상담란을 통해서 활동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꼭 뭘 하셔야 되냐면은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걸 보셔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올리시기만 하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는 거, 좀 조언을 원하시는 거, 이런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봐드리지는 않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답변을 하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 필수 활동을 하게 하는 이유는 그 일반 피드백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인에서의 피드백, 일반 사람들이 내가 하는 상담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용기를 내셔서 꼭 먼저 선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고 선을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용기 있게 한번 부딪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상담 진행도 진행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담란에 검색이 안 되는 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검색이 되는데, 상어계 킹덤님께 검색이 안 돼요. 신기하네요. 계절품 것도 검색이 돼요. 성경적 상담사 것도 검색이 돼요. 거기에도 많은데. 그리고 쓰실 때는 꼭, 이제 나왔다. 이거 실습 내용인데. 상담 내용. 우울증이 보여요. 유네스도. 자, 이런 거. 유네스도 상담사님 보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럼 이걸 실습을 해달라는 건지, 수정 답변을 올리라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거를 상담 실습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네네네. 됐어요. 네네. 다른 분들도 참고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신 거죠? 상담 활동은 특별한 코멘트, 수정 답변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검색란이 좀 기능이 잘 안 돌아가고 있네요. 자, 아까 그 진입구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진입구 아무거나 좀 하나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죠. 그냥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당당하고 자신 있는 자신이 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진입구를 뭘로 찾아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당하고 자신 있는 자신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여자입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못된 친구를 만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진심을 털어놓고 진짜 친구가 되려고 하면 귀신같이 알고 바로 비난 폭격을 하는 친구였죠. 그때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에게 동조했고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3년간 그애와 매일 함께 지내며 저는 개의치 않으려고 했지만 점점 망가져 갔고 대학생이 되어 그애와 연락을 끊는 순간 그간에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해 아주 심한 대인 공포증과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다시 재기하는 과정, 다른 사람들과 표면적으로나마 잘 지내게 된 과정은 정말 눈물 나게 힘들었습니다. 제 안에 겹겹이 쌓인 타인에 대한 의심과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하나씩 풀어내는 과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고 진짜 친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속였었나 봅니다. 문제는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인 공포증이 많이 나은
지금에도 저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상처받을 말이나 기분 나쁠 만한 말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서로 기분이 좋을 만한 말은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남이 듣기에 조금이라도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들만 절대 하지 못하고 대신 침묵하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반은 진실을 말하고 반은 거짓을 말하는 셈이죠. 한마디로 저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너무 심하게 봅니다. 그리고 대인공포증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밖에 나가게 되면 행인들의 눈치를 볼 정도입니다. 저도 이게 비정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혹시나 그들의 머릿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저에 대한 비난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아마 제 영혼을 길을 완전히 꺾어놨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때 제 영혼이 파릇파릇한 잔디였다면 그 친구는 그 잔디를 꽉꽉 밟아서 아예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을 너무 심하게 다쳤고 출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원하는 대로 거리낌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다른 사람들 사이를 걸을 수 있는 날이 정말 오긴 올까요?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영혼 되살릴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진입구를 좀 찾아보세요. 악순환이 뭔지 사례 해석을 한번 해보죠. 악순환이 뭐고 진입구가 뭔지. 진입구 찾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니면 잘 모르시겠어요? 악순환, 진입구. 그리고 지금 요즘 아주 진입구가 중요해요. 상담 방향이 중요한 줄 알았더니 진입구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한 상담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와도 관계되죠. 여기다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여기다가 감정은요, 욕구는요, 당신의 유형은 무슨 유형이고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한번 네이버에 써놔 보세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우리야 성형외과 상담을 배운 대로 잘 활용을 했죠. 하지만 진입구가 안 되니까 성형외과 상담에서 유형 찾고 감정 찾고 욕구 찾고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그게 너무 다 반감되는 오히려 심한 말을 한다고 이제 얘기 듣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진입구만 포장을 잘 하면 돼요. 선물인데 포장이 예쁘면 안에 내용물도 정말 좋은 거라서 좋은 의미를 전해줄 수 있는데 진입구가 없다는 건 받아들일 때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막 엉성하게 혹은 또 무성의하게 또 막 찢어져 있고 물건을 샀는데 포장이 깔끔하게 돼서 딱 오는 거랑 막 너덜너덜해지고 물건은 괜찮아요. 근데 막 너덜너덜해지고 다 상해 있고 그러면 마음에 딱 드는 건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볼 때. 자,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이거 진입구가 뭔지, 뭐가 진입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구를 빨리 다 배우셔야 돼요. 다들 너무 진입구가 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가 약한지를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보겠지만 참여하신 분들이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가능한 좀 시행착오를 겪으시더라도 자신의 오해를 잘 바로잡으시면 좋겠어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